자, 아까 5번하고 8번까지 하셨죠? 이제 중간에 6번 판례 보겠습니다. 6번에 1번, 2번 판례 두 개 있죠? 그 두 개 판례하고 그다음 7번 판례까지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번에 1번과 2번을 해볼게요. 일단 1번, 2번을 비교하시고 그래야 7번까지 보겠죠? 아니야, 소멸시효라는 것은 소멸시효.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없애는 제도죠. 즉,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게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우리 부동산을 토지를 매수했어요. 매수했는데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갑한테 등기 청구권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요?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물권장이죠.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라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이건 10년 소멸시효 걸려요. 10년 안에 행사 안 하면 이거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소멸시효 진행한다 또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가로 1번 이게 죄송합니다. 이건 책이 없는 거고 이제 가로 1번. 이제 갑소유 부동산을 다시 우리 매수했죠. 우리 아직 등기 안 했는데 우리 점유는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기 때문에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물권이에요, 채권이요? 아직 등기 안에 물권장이죠. 채권장 사니까 이것도 여전히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채권이니까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될 것인가 문제에서요. 근데 왼쪽에는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봤습니다. 근데 판례가 이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죠. 자주 점잖아요. 등기 안 했지만 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다면 10년, 20년, 50년 지나도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0년 지난 후라도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우리 현대인은 등기관념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돈 주고 점유하는데 등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등기하죠. 근데 해방 직후에 우리 등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우리 농사는 짓고 있어요. 농사. 근데 등기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건 채권이죠. 그런다 해서 이거 10년 지나서 다 없애버리면 수많은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이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 10년, 20년, 30, 50년 지나도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가로 1번이에요. 가로 1번에 계속 점유 미출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내지 등의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이게 1번 판례입니다. 일단 이거 두 개를 비교하셔야겠죠? 이건 책이 없는 거. 그럼 이제 이 가로 2번은 이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점유하다가 병에게 팔았어요. 이게 2번입니다. 병에 팔고 병도 등기 뭔지 몰라요. 근데 병이 이제 농사는 지어요. 그래서 병이 점유를 승계받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유 상실한 때부터 이 청구권, 우리 채권이 소멸시효 진행할 것인가? 우리 점유 상실했으니까. 근데 우리 점유 상실하더라도 우리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만약 이제 우리 점유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10년 지나서 없어지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이 을청구권이에요. 을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어떤 분이 물어보시기래. 병도 당연히 등기 청구하겠죠? 점유하니까 소멸시효 안 걸려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상태로 10년, 20년, 50년 지나도 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은 제목 아래 봐보세요. 제목 아래.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세가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 권리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다음 더 나침다 점유를 승계해 동그라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겁니다. 을 거예요.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소위 위 두 어느 경우가 계속 점유하거나 또는 상실했거나 어느 경우에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기 다 소멸시효 다 두 경우 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 내용이죠. 그 다음에 7번과 비교하시면 이번에는 갑 부동산을 우리 20년간 시효환성했습니다. 그럼 시효환성하면 등기와 소유권 취득하죠? 아직 등기하지 않고 우리 계속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어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등기 안 하면 물권 취득 못했죠?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걸릴 것이가 문제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점유하고 있죠? 우리 점유하고 있으면 이거 소멸시효 걸리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왼쪽과 똑같죠? 우리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면 다 소멸시효 안 걸려요. 왼쪽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병에게 팔고 점유를 이전해 줬어요. 점유를 여러 개 이전해 줬다. 그럼 이제 을 점유 상실했죠? 그럼 우리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그래도 여전히 이거 소멸시효 안 걸릴 것인가? 대법원이 우리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점유 상실한 때부터 이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10년 지나면 소멸시효로 진행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다른 거죠. 왼쪽 오른쪽이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다른다. 이 점유 상실에도 소멸시효 안 걸려요. 여기는 점유 상실하면 그때도 10년간 소멸시효 진행되는 거죠. 두 경우 비교보면 자, 을은 돈 주고 산 매수인이죠. 매수인. 얘는 20년간 시효 취득한 자예요. 그럼 왼쪽 오른쪽 둘 중에 누구를 더 보호할까요? 당연히 정당한 돈 주고 산 사람을 더 보호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점유 상실해도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근데 얘는 좀 배 아프죠? 좀 배 아프지 않나요? 나도 을같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배 아파요. 배 아프니까 덜 보호하겠죠?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면 안 걸리지만 점유 상실하면 얘는 덜 보호해야 돼요. 배 아프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7번 보세요. 7번 판례. 자, 제목 아래 보세요. 토지에 대한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점유가 계속 동그라미.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딱 사선을 끊으시고 그 다음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바로 아랫줄 경우 우 아랫줄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완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10년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10년간 소멸시 진행돼요. 그러니까 상실하면 바로 소멸된다 틀리죠? 상실한 때부터 10년 지나야 소멸되는 겁니다. 10년간.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9번 판례 보시면 이제 9번부터 10번, 11번까지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9, 10, 11 세 가지가 중간 생략 등기. 거기 이제 시험이 제일 잘 나온 판례 그림 모아놨습니다. 일단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시면 되죠.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하신 다음에 그 세부적 판례들을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비교 못하면 이 나올 때마다 헷갈린다 이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일단 오늘 제일 첫 시간에 단속 규정 유효 그랬죠? 그건 효력인가 단속인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고 이제 등기 청구에 관한 겁니다. 여기는 첫 번째 사례는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매수했죠. 우리 앞으로 소유권 등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에게 미등기로 팔았어요. 미등기 전매. 병도 아직 등기 안 했어요. 이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은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매수했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미등기 전매. 근데 이 사건은 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등기가 돼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취득세 내야 돼요. 양도세 내고 다시 병 앞으로 팔면서 또 양도세 또 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는 어떻게 돼서요? 갑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죠. 그죠? 위아래 논점이 완전히 달라요. 위아래. 자, 윗사리는 을은 갑에게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고 채권이죠. 채청. 병도 매수인으로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고 이것도 채권입니다. 을이 등기 청구 안 하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오죠? 을에게 넘어옵니다. 을을 대위했으니까. 그럼 을 세금 내겠죠? 세금 내요. 그리고 등기 청구하면 병 앞으로 등기하면 돼요. 그래서 윗사리는 파란색처럼 해야지 불법이 없어요. 파란색처럼 해야지 을도 세금 내고 병도 세금 냅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게 중간 승인한 등기 나오면 윗사리 논점은 어떨 때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이에요. 이사리 논점은 어떨 때 최종 양수인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어떨 때 할 수 있죠? 즉 갑을 포함해서 갑을병 3자 간 합의 동의 있을 때 3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논점입니다. 이게 논점이에요. 근데 아래사리 논점은 원래 이렇게 등기하지만 현재 이렇게 탈법적으로 등기되어 있죠. 아래사리 논점은 이 등기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논점입니다. 유효에 무효예요? 오늘 읽으시처럼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면 유효입니다. 유효. 그 말은 이 등기 유효죠? 유효입니다. 이게 논점이에요. 등기 효력 있는 가 없는가 논점. 논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 아랫사리는 대법원에서 이 등기 유효라고 판시해서 법원에서 그럼 누가 소를 제기했겠죠? 누가 소를 제기했어요? 이 등기 유효인가? 갑이 한 거죠? 을 절대 안 해요. 우리 지금 단 거에 세금 안 내려고. 을 세금 안 냈잖아요. 10원도. 얘들만 세금 내고. 병도 안 물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소유자 아니나요? 물어봅니까? 누가 물어봐요? 갑이 이 등기 무효 아니냐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갑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죠. 갑이 을에게 내 거 5억에 팔았어요. 근데 을이 일주일 만에 6억에 팔았어요. 1억 벌었죠? 갑이 그 사실 알았어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썩을 놈이 내 거 가격 후레 차서 사더니 자기는 보태먹어 팔았어요. 배 아프겠죠? 갑이 을 찾아서 너 세상에 해도 넘어자니 나 돈 좀 떼어줘 그랬어요. 나 돈 좀 떼어줘. 그래서 을한테 빤만 있다가 정신 차리라고 딴 데 가서 너 써먹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열받아서 학원에 왔죠. 학원에 와서 이 판례를 배웠어요. 이 판례. 아 이렇게 직접 등기 가려면 3자 간 내 합의도 필요하구나. 이 판례를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등기하는데 합의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내 합의 없으니까 이 등기 무효 아니냐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나 판사한테 또 빤마해서 정신 차리라고. 학원 똑바로 다녔어요. 완전히 논점이 달라요. 여기는. 얘는 등기 안 했을 때 직접 청구하려면 갑동이 있어야 되고 여기 이미 등기돼 있죠. 갑, 을과 얼마에 합의했어요? 합의한 돈 받아서 안 받으세요? 받았으면 배 아파도 참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동이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다시 이미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동이 없어 유효해요. 여기는 갑동이 있어야 돼요. 갑동이 있어야만 3자 간 합의 있어야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논점은 이상하죠? 그럼 분명히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갑 동의 안 했다면 어떻게 등기가 갔을까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 눈을 빨리 떠서 우리 돈 다 줘서 우어. 다 주고 등기 서류를 매수인 공란으로 받았어요. 공란.
그리고 이렇게 팔고 의론자 자기 이름 쏙 빼고 매수인 공람 받았으니까 혼자 이렇게 등기해버린 겁니다. 그걸 갑에 알게 됐죠? 그러더라도 어차피 너는 돈 다 받았으니까 손해 없죠? 이렇게 이미 이루어지면 갑동이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례는 갑동이 있어야 돼요. 아랫사례는 이미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동이 없어도 유효.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일단 정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자, 먼저 판례 중에 11번 판례 11번. 11번 제목을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 관한 합의 없이 갑 합의 없이 이루어진 동그라미 이루어진.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유효에 뭐예요? 유효. 이미 이루어지면 유효. 이 이루어진을 우리 시험에 경료된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경료된. 그 다음에 그냥 된이라고 냈죠. 된 등기. 된 경우라고 낸 적이 있습니다. 경로도 빼고. 이루어진, 된, 경로된 다 그렇게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그럼 유효. 그럼 11번부터 봐볼게요. 자, 11번. 중간 생략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 별로 좀 안 좋은 이루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판사가 좀 자기도 배 아픈가 봐요. 이루어져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계약 당사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 여기죠? 다 이렇게 적법한 원인행위 다 있어요. 이게 무효 아니에요, 이거.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돼요. 성립돼 이행된 이상. 다만 밑줄이 있죠? 중간 생략 등기 관한 합의, 갑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유효. 배 아파도 참아 그래서요. 그럼 이제 10번으로 가시면 이제 10번. 이제 10번은 1번과 2번 있죠? 자, 이제 이 사람 되기는 10번은 이렇게 직접 청구하려면 갑합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갑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파란색처럼 한 게 원칙이에요. 다시 합의 있더라도 여전히 파란색처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을 세금 내거든요. 그래서 합의유라도 여전히 다 유효예요. 그래서 합의유라도 을은 여전히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멸된 거 아니에요. 그게 1번 판례입니다. 1번. 그래서 합의유라도 여전히 유효. 소멸된 거 아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가로 2번은 갑을병이 합의했죠? 합의한 다음에 갑과 을이 합의로서 매매대금을 약간 인상했어요. 인상했는데 을이 인상분을 주지 않네요. 근데 이제 병이 합의했으니까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고백했습니다. 병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합의한 다음에 우리가 가격 올렸거든. 을이 그 돈 안 주니까 나는 동시한변으로 을이 오든 너가 오든 등기 못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그랬어요. 아니 그럼 합의하기 전에 올렸어야지. 왜 합의한 후에 올리고 나에게 등기 못 하냐 그랬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다 유효예요. 다 유효니까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렸으면 갑은 인상분 받기 전까지는 을이 오든 병이 오든 누구한테나 동시한명권으로 등기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2번 판례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판례는 밑줄만 봐볼까요? 밑줄. 가로 2번입니다. 최초 매도인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럼 틀리죠? 시험 항상 있다 없다라 나와요. 있다. 그럼 이제 9번 판례. 이제 을이 기막힌 걸 개발해냈어요. 아니 450조는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이게 채권양도죠. 자, 450조는 우리 갑에게 만약에 기억 채권이 있다. 이거 1억 받을 채권 기억이라 해보세요. 1억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권리자, 채권자, 얘가 채무자입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이 기억 채권을 양도해요. 기억 채권을 양도한다. 깡한다 그러죠? 채권을 깡했다. 그래서 채권 양도인, 양수인. 그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줘요. 채무자에게 통지해주면 이제 갑은 1억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병에게 갚아야겠죠. 병에게. 이게 450조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갑은 병에게 돈 갚아야 돼요. 그 말은 병은 갑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값도 알았으니까. 이게 450조고 450조를 이쪽에 그대로 가졌어요. 이쪽에. 우리 가진 권리가 이게 채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갑한테 등기청구권 있죠? 등기청구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우리 병한테 양도했어요. 기업 채권을 양도. 그리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네요. 그래서 이제 나는 등기 안 하고 빠질 테니까 너희들끼리 등기해 그랬어요. 나 세금 안 낼 테니까. 그럼 지금 이 사례는 병 앞으로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죠? 이 사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쪽입니다. 병 앞으로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양도한 거죠.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오니까 이제 일단 판사들이 깜짝 놀랐죠. 얼마나 똑똑해요. 이 450조를 여기다 가져서요. 근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원리하려는 건 중간생활 등기죠. 그럼 병 앞으로 아직 등기 안 한 사건이니까 이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직접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3자간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의 통지만으로 안 돼요. 통지만이 아니고 갑이 합의를 해줘야지. 3자간 합의해야지. 이렇게 직접 청구하는 거지. 채무자에게 통지만으로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양도 법리를 이쪽에 가져올 수 없어요. 경우가 달라요. 여기는 직접 중간생활 등기 청구하니까 합의 있어야지 통지만으로 안 됩니다. 이제 9번은 제목 아래 읽어볼게요. 자, 제목 아래.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활 등기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 평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비록 최종 양수인 평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 갑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 평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가 450조죠? 가져올 수 없어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판례입니다. 그럼 그 아래 이렇게 한 줄 써주세요. 그 아래. 이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최초 양도인이죠? 통지만으로는 직접 청구 못해요. 통지만으로 안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 갑 합의. 시험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말인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 10번, 11번이 중간생활 등기에 관한 중요 판례 보셨고, 다음 이제 12, 13, 14가 등기 추정력입니다. 12, 13, 14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중요 판례들입니다. 여기 이제 추정력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일단 가등기는 추정력 없어요. 가등기는 본등기만 추정력 있죠. 자, 그럼 등기는 공신력 있습니까? 공신력 없지만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등기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기재된 사실이 다 추정돼요. 다시 등기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기재된 사실을 다 추정해 줍니다. 민법에는 규정 없어요. 등기법이나 판례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추정한 그 말은 입증 책임 없습니다. 입증 책임 없단 말이죠. 증명 책임 없다. 자, 그럼 만약에 등기부 갑구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일론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습니다. 등기 물고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자 A 채권 최고액 3억 이런 식으로. 그럼 등기 다 기재됐죠? 뭐든지 추정된 뭐든지 기재된 사실이. 돈 주고 샀겠지 추정해주고. 누가 소유자로 추정돼요? 우리 소유자로 추정돼요. 우리. 그럼 근저당권 추정돼요.
피담은 채권가 다 추정돼요. 3억 빌렸겠지라고 다 추정됩니다. 그럼 갑이 그래요. 야, 이거 이중매매라, 아니, 가장매매라, 너 등기 무효라고. 우리 무슨 소리, 나 돈 주고 샀는데 둘이 다툽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은 내 등기가 유효라고 입증할 책임 없어요. 나와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다투는 상대방이 너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얘는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다투는 사람이 반대 사실 입증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랬어요. 계속 갑이 너 등기 무효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귀찮아서 사실은 옛날에 너희가 나에게 증여했는데 그냥 내가 세금 많이 낼까봐 매매라고 썼잖아. 어차피 내가 증여받은 거가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했어요. 우리. 근데 우리 그 사실을 입증을 못했네요. 너무 오래된 사실이라 자기가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을 주장했다가 너무 오래전 사실이라 입증 못했어요. 그럼 추정력 깨집니까? 안 깨져요. 왜 그래요? 을은 입증 책임 없거든요.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 주장했죠. 인정 안 돼도 추정이 안 깨져요. 왜 그래요? 다투는 사람이 깨트려야 돼요. 갑한테 입증 책임 있죠? 갑이 깨트려야 돼요. 그런 거지. 입증 책임 없는 등기 명의자가 뭔가 다르게 주장했죠. 인정 안 돼도 추정이 안 깨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와 똑같아요. 입 안 연가고. 그래서 갑이 깨트려, 갑이. 그럼 자 9번 아니 자 12번 판을 보시면 12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권리 추정이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 동일하십니다.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 동일하세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이 상대방이죠. 여기라면 갑. 다투는 측에서 그 모의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을이 내 등기 유효라고 입증하는 거 아니죠? 다음 13번 판례 제목 아래 볼게요. 제목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서 뿐만 아니라 다시 전소유자 동일하세요. 전소유자 대하에도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니까 사선 이건 12번하고 똑같죠? 한편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십니다. 등기 명의자가 전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 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 매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이 증여 사실 내가 증여받았잖아.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 원인 행위 태양연화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 동일하십니다. 그럼 동그라미가 등기 명의자가 다르게 주장 그랬죠? 한다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투는 갑이 깨트려야 돼요.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 주장했죠. 인정한데도 추정력 안 깨집니다. 다음 14번까지 하겠습니다. 14번도 25회 정답 나올 수 있으면 일단 가등기는 추정이 없어요.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등기는 그냥 가등기 하면 청구권 보존 가등기, 순위 보존 가등기입니다. 그냥 가등기 하면 담보 가등기는 반드시 담보라고 써줘야 돼요. 담보 가등기 같은 말이 뭐 가등기 담보 같은 말이죠. 담보 가등기는 실제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얘는 실제법정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얘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권 있죠. 얘도 경매 신청권 있어요. 저당권 우선 면제권 있죠. 얘도 있어요. 저당권 과실에 효력 미치지 않죠. 여기도 안 미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민법 366조 법정상호 있죠. 얘 똑같은 법정상호 있어요. 여기 규정에. 다음 얘는 피담은채권 범위가 360조 있죠. 얘도 똑같이 360조 준용해요. 똑같습니다. 두 개가. 차이는 딱 하나예요. 얘는 귀속청산이었고 여기는 귀속청산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그냥 가등기 하면 이 보존 가등기 얘는 일단 채청만 가등기 하는 거죠.
채권 요청권을 가등기 합니다. 물권 요청권은 가등기 못해요. 물권 요청권은 이미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죠. 이미 물권 취득한 자라 보존할 권리가 없어요. 채청만 나중에 물권 취득할 지위에 있으니까 그걸 가등기로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 가등기 하면 이제 본등기 전후를 나누죠. 본등기 전에는 아무 이라고 없습니다. 그냥 해라 아무 이라고 없어요. 그럼 추정력 있습니까? 없다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추정력 없다. 그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없습니다. 순위 보존조력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본등기 했을 때 그때부터 순위 보존조력이 생기는 거죠. 본등기 했을 때부터 이때 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만으로는 아무 일 없습니다. 단 물권 변동은 일어나요.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죠. 순위만 이때로 소급하는 거지. 이때로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 때부터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 두 개 시험 구별에 나오니까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간단한 사례만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사례 문제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 갑이 소유자고 을 앞으로 가등기 돼 있어요.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원인 적어요 안 적어요? 가등기 원인 기재 안 해요? 기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추정 안 되는 거예요. 추정력 없다. 예를 들면 매매 이야기라고 가등기 적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사실이 추정이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또는 병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하죠? 병에게 가는 거 아니죠? 병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본등기 청구한단 말이에요. 대항력 있단 말이에요. 대항력. 대항력 쓰니까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본등기 청구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적 수는 써보면 처음에 갑등기 있었죠? 을 가등기 있고 병이 소유권 취득했거나 또는 병이 대항력을 갖췄다. 그 다음에 본등기 하면 순위가 1에게 소급하는 거 이대로 순위만 소급하면 이대로 그러면 2번과 4번에 있는 이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 당하거나 또는 을보다 후순위예요. 그래서 을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위만 소급해요. 다음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죠? 이때부터 물권 변동 이때부터. 그래서 병이 1월 5일날 소유권 취득했고 을 앞으로 등기를 10월 5일날 했다면 1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병이 소유자요.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요? 순위만 1에 소급하는 거지. 이때부터 소유자 아닙니다. 을은 10월 5일부터 소유자가 된 거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이때부터 본등기 10월 5일부터 순위만 가등기 두 번째로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이제 가등기 나왔죠? 그럼 추정력 없다. 설사 무효 중복 등기 있더라도 말소 청구 못해요. 아무 일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얘기 14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혼동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복습 잘 하시고 하루에 몇 개씩 딱 이걸 핸드폰을 딱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거나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이동할 때 보세요. 이렇게 매일 몇 개씩.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